안녕하세요. 저는 헤렌에서 CTO로 일하고 있는 이한입니다. 직장 생활은 팀엑스 소프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금융 관련된 도메인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채권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금융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데이터 엔지니어 일도 해보고, 현재 이제 헤렌에서 와 있습니다. 일요일에 반려견인 베일리와 산책하다가 갑자기 대표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 백엔드 팀장 포지션을 지원했었다가 이게 잘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른 회사 간 상태였고, 회사에 대한 관심은 남아있어가지고 꾸준히 모니터링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표님 연락을 받고 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점, 그리고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어요.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헤렌은 공비서와 브랜다즈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비서는 뷰티 서비스 샵의 전반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예약 및 매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B2B SaaS 서비스이며, 현재 45,000개 정도의 매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다즈는 인플루언서 풀과 광고주를 연동해주는 마케팅 플랫폼인 파인애플과 SNS 계정의 성장을 도와주는 계정 관리 솔루션인 인스타겟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약 50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열 파트도 서비스별로 나뉘어서 공비서 팀과 브랜다즈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를 저를 포함해서 24명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개발자분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중에는 펌웨어 개발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단 10년 정도 일했던 분,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개발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치 덕분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의 시선으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경험했던 사회적 경험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선을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 덕분에 더 풍성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더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준비한 매니저 업무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계열 파트에 2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저 혼자 매니징 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특성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거나 그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서 느끼는 저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또 구성원들이 느끼는 갈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분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저의 동료가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이후에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 이후에 올해 4월에 공식적으로 이제 햄이라는 명칭으로 공표를 하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렌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다나라고 합니다. 공비서 팀 백엔드 개발자 레이입니다. 백엔드 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디라고 합니다. 헤렌에서 햄이라고 헤더 어시스트 매니저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그냥 개발만 하는 한 개발자 그냥 구성원이었는데, 여기 헤렌에서 처음으로 중간 관리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되고 더 관심 있게 보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유대감도 쌓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이슈가 뭔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업무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햄이 없던 시절에는 CTO님 혼자서 20여 명에 가까운 개발 파트 인원들을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각 헤더분들의 여러 의견들에 대한 피드백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3명의 햄을 선정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각 헤더분들의 어떤 이슈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좀 더 잘 취합하고 잘 전달할 수 있었고, 헤더분들이 좀 더 일하기 쉽게 또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O분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간 관리자는 햄들이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열 파트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은 헤더들이 변화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들은 몇 가지 세팅해 놓고 있고요. 2주 단위 스프린트를 도입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시작은 업무를 좀 구체화하고 헤더들에 대한 시간 조율을 필요로 해서 플래닝 포커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중간에는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협업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있고, 스프린트 끝 지점에서는 회고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를 통해서는 이번 스프린트에서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었던 회고 중에 기억에 남는 건요, 브랜다즈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브랜다즈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더 단단해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회고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7월 중순에 배포했던 캘린더 개편 프로젝트에 대한 회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2주 단위 스프린트를 진행하면서 1년으로 치면 총 26번의 회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26번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이제 릴리즈하고 난 후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캐치하지 못하고 개선을 잘 못했던 점이 너무 후회가 되었었는데요. 그 전체 회고를 통해서 이런 지점들을 잘 복귀하였고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마다 작은 스텝이라도 하나씩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을 잘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1대1 미팅 후 기록을 잘 남기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고요. 그걸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녹여내거나 회사의 문화에 녹여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개발 파트에서는 별도로 스터디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발자 혹은 이제 그 기획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이제 지식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식들을 잘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적용할 만한 기술들을 학습하고 탐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1년에 이틀까지는 외부 세미나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팀에 합류하고 초기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채용 프로세스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차별이 될 만한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도 포함이 됐었고요. 주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남녀 성별에 대한 차이 혹은 학력에 대한 차이, 때에 따라서는 결혼 유무에 대한 차이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채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팀에 합류했던 그 동료분들의 성비가 여성 개발자분들 비율이 30%를 넘어가게 되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 연령대도 꽤 많이 다양해져서 구성원들의 그 배경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것이 CO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작동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력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게 가장 크다고 느껴지고요. 다른 회사나 다른 회의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헤렌에서는 온 지 얼마 안 된 해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작은 말이라도 소중하게 듣고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는 모두 다 레거시라는 걸 존재하는데 저는 그 레거시를 드러냈을 때가 가장 보람찼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레거시 코드는 개발자들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리팩토리를 통해서 레거시 코드가 좀 더 발전되는 코드로 변경이 되고 좀 더 나은 프로덕트로 변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일을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가진 장점이 다르고 또 겪어왔던 그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형태의 일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두 번째는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일이 어려운 경우보다 사람이 어려운 경우 더 힘들기 때문에 상품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지원자가 과거의 문제를 풀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기술을 풀려고 하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회사가 풀어내야 될 기술적인 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는 함께 일했을 때 선순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시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백발이 성장한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몇 년 전에 기회가 되어서 AWS 리인벤트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고 현업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꽤 좋은 자극이 되었었고요. 개발자로서의 롤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사회에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페레는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을 함께 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